수중에 돈이 100만 원도 없어도 무조건 전세로 가야 됩니다.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정말 특이한 제도예요. 어느 나라를 가도 내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을 나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시스템은 절대 없습니다. 당신을 잘국시킬 한마디. 빈조입니다. 옥탑방, 복층, 역세권 뭐 다 좋아요. 이왕 사는 거 1년이든 2년이든 6개월이든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오순도순 로망을 충족하는 게 왜 안 좋겠어요. 그런데 이사 가는 데가 월세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. 제가 몇 년 동안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집에 나가는 비용으로만 돈이 다 깨졌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졸업하고 쭉 자취를 했으니까 원룸 생활이 10년 가까이 되죠. 특히 서울 쪽에서 취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200밖에 안 되는 월급으로 이것저것 돈이 다 나가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긴 월세 생활을 정리하고 전세로 갈아탔는데 과연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면 정확히 얼마가 절약될까요? 저도 월세 살 때 누가 이런 따끔한 영상 한 번이라도 올려줬으면 진즉에 갈아탔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서울 종로 3가로 출퇴하면서 1호선 신길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취할 때 보증금 500에 월세가 55만원, 관리비가 13만원, 주차비가 3만원, 가스비가 겨울엔 보통 5만원, 전기세가 평균 2만원 정도 나왔어요. 합하면 78만원인데 여름에는 전기세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관리비의 변동폭이 크니까 평균 80만원으로 잡을게요. 지금은 1호선에 역곡역이라는데 전세 3룸에 살고 있는데 나가는 돈은 한 달에 관리비가 6만원, 전세대출 이자가 12만원, 가스비 전기세 다 합쳐도 맥시멈 7만원, 총 25만원이 전부입니다. 거의 3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비용의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삶의 질은 비트코인 폭등한 시절 마냥 급상승합니다. 물론 출퇴근 시간은 부천 쪽으로 빠지면서 20분 정도 더 길어졌는데 출퇴근 시간 2-30분 길어진 것보다 집에서 주말에 편하게 쉬고 공부하고 여가 활동하는 그 가치가 현저히 올랐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대학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신입사원들이나 아직 부모 곁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새들은 대출이라는 거를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빚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. 어렸을 때 대출금이나 빚으로 부모님들이 싸우는 광경을 트라우마로 박혀있는 집안이 많아서 그런지 물론 저도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건 평생 안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자기가 여건이 된다면 수중에 돈이 100만 원도 없어도 무조건 전세로 가야 됩니다.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정말 특이한 제도예요. 어느 나라를 가도 내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집을 나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시스템은 절대 없습니다. 전세라는 것도 요즘에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서 이 제도가 아직 현존해 있을 때 우리 같은 자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젊은이들은 얼른 이 제도를 이용해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80%, 100%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상품이 수두룩 빽빽해요. 굳이 LH나 행복주택 같은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가 오래 걸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제1금융권에서 내 조건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보세요. 만약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전셋집이 전세가가 1억인데 80%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20%는 그냥 일반 대출로 빌려서 메꾸면 됩니다.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를 다니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꿔주면 이득이기 때문에 백수만 아니면 대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저는 지금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100% 빌려서 여기 부천에 있는 연식 있는 아파트 3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전세가가 1억이에요. 매달 1억에 대한 이자인 1.2% 12만원만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매달 200만원 벌어서 80만원이 집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던 사람이 25만원으로 지출이 준 거예요. 이걸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? 자취생들 공감하시겠지만 독립하면 모든 게 돈입니다. 매달 나가는 월세부터 공과금, 밥은 만들어 먹는 게 제맛이니까 장 보는 비용, 회사 출퇴근할 때 필요한 교통비나 기름값부터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통신비, 보험비, 그 외에 잡다구리한 자동이체권들, 심지어 집에 치약이 떨어져도 내 돈, 샴푸가 떨어져도 내 돈, 휴지가 떨어져도 내 돈, 고무장갑에 빵꾸가 나도 내 돈입니다. 고정지출이 이미 내 수입의 반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은 먹는 거랑 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. 그게 우리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. 직방, 다방, 네이버, 피터팬 이런 데서 원룸, 투룸 알아보실 때 꼭 전세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그때 월세 보세요. 지방처럼 월세도 저렴한 편이면 술 몇 번 안 먹는 셈 치고 월세 가면 되지만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은 월세 가면 진짜 죽음입니다. 옥탑방? 복층? 기가 막히죠. 그런데 거길 전세로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.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
기가 막힌 데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요.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 돈이 없어서 전세를 못 가는 생각이시면 일단 은행 먼저 가세요. 전세 대출 조건은 일반 대출의 조건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금융사랑 상담받는 게 최선입니다. 대출이 무서워서 전세 못 가는 거면 생각 잘하세요. 한 달에 고정 지출이 확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눈을 돌리고 있는 거니까요. 저는 빚쟁이가 된다라는 것보다 한 달에 80만 원씩 집값을 허공에 날렸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신을 자극시키란 말이.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저의 보잘것없는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저의 영상이 찰나의 순간이라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. 빈조이기